자, 이번 시간은 그 비용의 회계 처리에서 영업외 비용입니다. 앞에 시간에 했던 판매비와 관리비보다는 내용은 조금 적을 거예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지난 시간에 요게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했고요. 영업과는 무관한 비용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건 이자 비용. 전산회계 시험 같은 데서도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예요. 기부금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기부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영업과는 무관한 비용이냐면 사채라든가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또는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외환 차손 같은 거 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외상값을 갚을 게 있거나 또는 받을 게 있는데 환율이 자꾸 변동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2014년 지금 7월 현재 기준으로는 환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국 돈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미국 달러 기준이 국제 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가치가 하락한 건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일반 서민들은 외국에서 기름 사오고 외국 물건을 수입해서 쓰는 서민들은 약간 유리한데 특히 해외에 유학 보낸 사람들, 기러기 아빠들이 반대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옛날에는 1달러 가져오면 1200원 제일 비싼 때 IMF 때는 1600원까지 그러면 1달러짜리 물건 팔면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서 1600원 받으니까 마진이 6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짭짤한데 웬걸 요즘 같으면 1달러 팔아가지고 1달러 은행에 가면 1000원밖에 안 줘요. 그냥 남는 게 없다. 요즘 막 울상들인데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해야 되고 우선 요 문제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9쪽에 있는 거 여러분 교재 109쪽에 2014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업무일지에 나타난 거래 내용을 땡땡 주식회사가 분기할 때 차변 계정 과목 그러니까 분기해봐야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업무일지 보니까 총무부에서 2013년 11월 5일 화요일 날 자선단체 회사 이름으로 후원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돈 나가면 대변에 현금 또는 당조예금 발행했으면 당조수표 발행했으면 당조예금인데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인데 기부금이고 기부금은 아까 이자 비용, 기부금, 외환차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자, 영업 외의 비용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3점이에요. 땡 잡은 거죠. 자, 9번 문제인데 교재 112쪽에 나와 있는 거. 자, 이거 2014년 수능 시험인데 요 9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아까 요게 11월 달에 수능 문제로 바로 나왔던 거죠. 이것도 정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 2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문제 답이 있어요. 기부금. 문제도 똑같죠? 분기할 때 차변 계정 과목. 자,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2013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분계장 일부이다. 분계장에 나와 있죠.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차변에 50만원, 대변에 50만원인데 대변에 현금이고 불이웃돕기 성금 또 기부금이죠. 비용이 발생 차변.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수능에 기부금만 2번 연타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인데 2013년 9월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 가해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로 옳은 것.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외라는 말이 이제 되는 거고. 자, 여기 가가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이 계정 잔액은 차변에 발생한다.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에 해당되는 것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종업원 급여 이건 영업활동에 해당되는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이건 해당이 없어요. 사무실 전화요금 3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통신비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세 번째 업무용 차량이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업무용 차량인데 업무용인데 이것도 여기 질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입금이니까 돈 빌린 거죠.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비용이 발생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면서 요게 바로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래처 직원 접대비를 위한 식대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접대비입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죠. 장사하려면.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물론 실제 실무에 가면 접대비도 무한정 접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주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또 로비 활동에 또 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접대비도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상한선을 어떻게 두냐면 매출액의 뭐 3%. 업종에 따라 좀 틀리니까 뭐 영업을 주로 해야 되는 경우는 매출액의 뭐 5%. 그래서 그 범위까지만 손금산입이라고 그럽니다. 비용으로 인정. 그 초과분은 인정 못해. 세무회계 가면 나오지만 어쨌거나 접대비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생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2013년 수능 그 6월 모의 평가 문제인데 114쪽에 있는 16번 문제. 다음 기사에 나타난 내용을 세모 기업이 회계 처리할 때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분개해봐야 되겠죠. 땡땡 기업이 교복 지원 활동 지난달 전국 공부방 청소년 3,500명에게 8억 7,500만 원을 들여 신학기 교복 구입을 지입했다. 이런 가능이나 어쩌고 저쩌고 기부금이 또 정답이 또 나왔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겠죠, 이제.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뭐 그래프까지 막 동원됐습니다. 자, 요거 2013년 6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거래와 환율 변동 그래프. 환율이 이렇게 바뀐 게 나왔습니다.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거래를 회계 처리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4월 2일 요때죠. 요때 해외 거래처에 1월 2일 외상으로 매출하였던 대금 US 미국 달러 10,000불을 전액 회수한 후 환전하여 당좌 예입하다. 그러면 1월 2일 외상으로 해외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러면 1155원일 때 10,000달러 요때는 1155원이었는데 이걸 수금하는 시점에서 달러로 받으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냥 10,000달러를 요때 외상하고 요때 10,000달러를 줬으니까 자기가 줄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요때 1155원 1달러에 1불에 곱하기 10,000불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있었는데 요때는 1,126원입니다. 떨어졌죠. 그래도 요때 3월달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러면 요거 곱하기 10,000불 하면 손해본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외환차손. 자, 유동부채가 증가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진 거는 외환차손이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 외환 환율 차이에 의한 손해. 외환차손.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뭐 영업과는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정반대 개념이라서 안 되죠. 외환 차이. 이거는 반대 현상입니다. 더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환산 이익이 나오는데 외화 환산 손익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때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외상값이. 아직 외상값 수금 못한 게 있는데 그때가 마침 12월 31일이에요. 아직 돈은 안 왔는데 회계는 모든 거를 심지어 외국 돈도 한국 돈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12월 31일에 이게 올랐어요. 1,200원으로.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우리가 해외 외화 외상 매출금이 얼마다라고 금액을 환산해서 이 환율을 곱해가지고 나타내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처음에 판매할 때보다도 올랐어요. 그러면 외환 차익 차손은 수금을 했을 때 시점의 환율입니다. 그 차이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아직 수금은 안 했어요. 또는 갚지는 않았어. 근데 수금해야 될 돈이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경우 외환산이. 또 반대로 떨어지면 외환산 손실. 그 다음 우리가 갚아야 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할부로 사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쪽 할부로 사와요. 3년, 5년, 10년 할부로. 사와가지고 달달이 뭅니다. 그러면 그때 매달 물 때마다 환율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럼 이익 보기도 했다가 손해 보기도 했다가 환율 뭐 5원, 3원 왔다 갔다 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하루에도 몇 억씩 오르락내리락 한답니다. 워낙 비행기가 한두 대도 아니고 비싸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외화 환산 이익. 자, 두 가지 알 수 있겠죠. 외환 차손 차익은 수금이나 또는 갚은 게 이미 종결이 된 상태에서 환율에 따른 이익 손실. 요거는 갚거나 받지는 아직 않은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율로 우리가 갚아야 될 돈, 받아야 될 돈이 증가 감소해서 손실 이익 따지는 거.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건 종결, 요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외환 차손. 환율이 떨어져서 수금했을 때 팔 때보다도 오히려 앉은 자리에 손해본 거. 참 이런 걸로 보면 지금은 금액이 뭐 $10,000 정도면 이거 우습죠. 근데 이게 $100,000, $1,000,000, $1,000,000 넘어가면 뭐 1억 불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은행에서 이걸 보장해 준다는 뭐 키코 뭐 이런 그 보장해 주는 뭐 보험 비슷한 예금 들었다가 손해 봐서 소송 걸고 한 게 이번에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환율 변동에 기업체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요거는 2012년 수능 6월 모의고사인데요. 다음 기사 내용과 관련된 손익계산 항목과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확대. 20억 규모의 지역사회 교육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기부금이죠.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면서 기부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011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가 단기 매매 차익. 자, 목적으로 취득한 세모건설 주식회사의 주식거래 내용이다. 이를 회계 처리한 결과로 옳은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22일 날 120만 원 현금 주고 주식을 사놨어요. 투기 목적입니다. 이거 단기 매매 증권. 그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그러죠. 자, 12월 31일 날 140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거는 올랐다는 거죠. 20만 원. 공식적으로 인정한 금액, 공정 금액 20만 원 올랐습니다. 자, 2010년 1월 6일 날 취득하고 얼마 안 된 겁니다. 지금 처분했습니다. 110만 원에 처분했어요. 대금은 현금으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120만 원에 사서 결산할 때는 올랐다가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생겼다가 팔 때는 손해보고 판 거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기 한번 볼게요. 취득 시 재고자산이 증가한다. 재고자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이거. 단기 투자자산, 즉 다시 말해서 단기매매증권이니까 결산 시 당좌자산이 증가한다. 요거 분기하면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차변의 현금. 110만 원. 근데 우리가 사드릴 때는 얼마였냐면 요 단기매매증권 120만 원이죠. 120만 원. 지금 현재는 10만 원 손해본 거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니까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적어야 되겠죠. 자,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또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상관없습니다. 같습니다. 10만 원. 결산 시 당좌자산이 증가한다. 손해보긴 했지만 어쨌거나 돈이 들어왔잖아요. 현금이나 자산 증가. 당좌자산이죠. 증가는 맞습니다. 이거는. 결산 시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한다. 이건 영업 외비용입니다. 해당 없고. 처분 시 유형자산은 뭐 있지도 않은 거고요.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뭔가가 조금 찝찝한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하려면 요거를 다뤘어야 되는데
자,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내용, 세모전자 주식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 2011년 수능 문제입니다. 사랑해가 떴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복지관의 기증, 기부금. 이 수능은 항상 기부금을 좋아한다는 사실 지금 알 수 있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외 비용은 뭐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시험 문제 출제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자, 이제 영업외, 다음 시간에는 영업외 수익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